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수도료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을 통한 업무 위탁도 예정돼 물값 급등이 예상됩니다. 아침밤을 굶고 등교하는 중고생이 10명 중 3명꼴입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 등교 시간도 늦췄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 연휴 기간, 도내에서도 풍성한 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영화제, 한지축제 등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인상폭도 가팔라, 가게에는 적자는 부담입니다. 해마다 요금을 올리기로 한 시군도 있어 요금 인상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는 지난 1월 상수도 요금을 평균 12%, 하수도 요금은 57%나 인상했습니다. 더구나 오는 2018년까지 해마다 이 정도의 인상률로 요금을 계속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말 그대로 요금 폭탄이 예고돼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요금이 오를 거라는 말에 우려 섞인 볼멘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오, 그렇게 많이 올라요? 네. 큰일 났네. 진짜 목욕탕 오는 사람들 큰일 났네. 모르는데 아무튼 물값이 다른 때보다 많이 나왔어요. 부담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세차 요금 올린다는 것은 또 좀. 상수도 보급률이 97%에 이르는 정읍시. 수자원공사의 위탁에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걷어들이는 수입이 상수도는 66.1%, 하수도는 11.9%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쌓이는 적자만 260억 원에 이릅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올리지 못했습니다요. 근데 또 작년, 개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또 권고를 했어요. 아직은 잠잠하지만 조만간 표출될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고 해소할지 지자체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 같은 가파른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방공사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어 자칫 요금 폭등까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창익 기자입니다. 도내 시군이 예고한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입니다. 무주군은 해마다 30%씩 물값을 올리고 있고 진안군은 2년간 무려 50% 인상을 준비하는 등 물값 인상폭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같은 물값 인상은 시군의 상하수도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591억의 적자를 내는 등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적자 부분을 14개 시군의 자체 재원으로 메꾸는 등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군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것을 주문하며 생산 원가의 90%까지 맞추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북에서 정부의 목표치인 90%를 넘는 곳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곳에 불과하고 7개 시군은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곳은 하나같이 영산, 군 지역인데 정부 지침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물값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나아가 상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잡겠다며 앞으로 6년간 노후관 고체에 2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30% 가까운 군 지역의 누수율을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는 시군의 사업소로 돼 있는 상수도 업무를 아예 지역 공사를 설립해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내부 효율화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상하수도 사업소들이 책임 경영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수도 공사는 수도요금 현실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고 상당수 도민들은 조만간 지금보다 배가 넘는 물값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은 물론 인위적인 공공기관의 물가 억제까지 늦어진 물값 구조조정의 여파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을 정부 내 최종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초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음 달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끌어올리고 사업 내용과 투자 비용 등 청사진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KTX 등 열차를 통해 전주역에 도착한 이용객은 2013년 99만 명이었지만 2015년 127만 명으로 2년 새 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처럼 늘어나는 이용객에도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경우 전라선 증편 계획이 없다며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국토부와 코레일 측에 전라선 KTX 증편 요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학생 10명 중 3명이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 건강을 위해 등교 시간까지 늦췄는데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식률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8시가 되자 등교를 하는 학생들로 교문 주변이 북적입니다. 주변 편의점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는 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학생들에게 아침을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학생도 있었지만 먹으면 하루가 좀 상쾌하고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학생도 상당수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고등학생들 가운데는 안 먹는다는 답변이 특히 많습니다. 왜 못 먹어요? 네, 잠을 많이 자서 시간이 없어요. 야자하고 집에 오고 씻고 나면 한 11시 되고 좀 공부하고 자다 보면 12시, 1시 돼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해보니 지난해 도내에서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른 중고교생은 조사 대상 2,900여 명 가운데 30.8%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지난 2011년 25.3%에서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여학생들의 결식률은 35.6%로 남학생보다 9.3%나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은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일상생활에도 활력을 준다며 꼭 챙겨 먹을 것을 조언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거르게 되면 뇌가 에너지로 쓰는 포도당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등교 시간 늦추기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시는 오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간담회를 열어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담보자산과 신용을 상향 조정하며 이자율 인하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측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울산본부와 다양한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도내 14개 시군 상공회의소와 협업회의를 갖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시스템 확립과 기업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 기동반과 기업 후견 인재, 기업 지원 사무소 등 기업을 위한 제도와 기구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 도내에서도 다양한 전시와 축제가 이어집니다. 멀리 가지 못하는 가족들이라면 이런 행사 장소는 어떨까요? 정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에서는 마술 공연과 보아뱀 만져보기 같은 다양한 체험이 진행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도 민속놀이 체험 등 어린이날 행사를 갖습니다. 모악산 자락에 있는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립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연휴 내내 볼 수 있는데 내일과 8일에는 밤 9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어린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현대미술. 그래서 현대 작가 16명의 그 작가들이 100여 점의 작품으로 마치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당기듯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도 연휴 기간 영화 상영과 이벤트를 펼칩니다. 내일 저녁에는 영화제 시상식이, 6일 저녁에는 폐막 전야제가 진행되고 7일에는 폐막작인 류승환 감독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고사동 야외 상영장에서 상영됩니다. 전주 한지문화축제도 내일 개막해 축제 열기를 돋울 전망입니다.
한지 패션쇼 대전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한지 축구공차기처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한지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문서였구나. 그리고 어쩌면은 이 한지는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거였구나 느낄 수 있는. 어린이날인 내일 도내는 낮 동안 막다가 밤늦게 비가 시작돼 모레 아침까지 5에서 10mm가량이 내리겠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일선 학교장들에게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자료 제출 거부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1심 공판이 오늘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감사는 받되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자료 제출은 거부하도록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며 변론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13 총선과 관련해 기자 2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선거를 60여일 앞둔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지역기자 2명에게 각각 $500 상당의 여행 경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돈을 받은 지역기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조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 전북현대가 중국 장수순닝과 2대2로 비기고 있는 가운데 후반전이 진행 중입니다. 전북현대는 승점 1점 차로 장수순닝에 앞선 불안한 조 1위를 달리고 있어 오늘 경기에서 비기거나 이겨야만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44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100살 넘은 노모를 20년 넘게 모신 황혁주 씨 등 3명이 효행상을 받았습니다. 행사에는 어린이 합창 등 문화예술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연휴 기간 한옥마을 주차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 600면이 추가 확보됐으며 관광버스 노상주차장도 허용됩니다. 또 인근 홈플러스 주차장과 국립무형유산원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급식에는 유기농 쌀이 공급됩니다. 학교 급식에는 그간 무농약 쌀이 지원됐지만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친환경 등급을 높여 유기농 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주영화제 행사장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피해 시 피해구제센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피해구제는 전화 1377번이나 방싱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 최준호 교수가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지인의 소개로 취업한 경우가 50%로 사적 통로에 의한 취업이 많았습니다.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은 10%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8월 중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도당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더민주도당은 이달 안에 조직 강화 특위 실사를 시작으로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마치고 늦어도 7월까지 도당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도당위원장에는 삼선 이춘석 의원이 고사하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